안녕하세요. 고추와 육종 윤재복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식물병리학회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20여 년간 진행해왔던 고추 탄저병 저항성 품종 개발에 대한 역사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서머리를 말씀드리고요. 서론과 실제 본론에서는 4단계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육종에 필요한 유전자원, 그 다음엔 종강교잡, 그 이후에 유전연구 및 분자표지 개발, 그리고 실제 농가 보급용 상업 품종 육성, 이렇게 구분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0여 년간 진행해 온 일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추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전자원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목표로 했던 탄저병 저항성 품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고추 유전자원을 수집했고, 탄저병균을 접종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캡시쿰 바카툼에서 저항성을 선발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스텝은 우리나라 재래종은 캡시쿰 애늄이므로 캡시쿰 애늄과 저항성인 캡시쿰 바카툼과의 종강교잡을 수행했다. 그 다음으로는 종강교잡 후대 유전지 분리 집단에서 분자 육종을 위한 분자 표지를 개발을 했고, 마지막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상업용 품종 개발을 하였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추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채소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재배 면적으로 보면 전 세계 4위이며 우리나라 주요 재배종은 캡시쿰 애늄종이지만 애늄종 이외에 5개의 순화된 종들이 전 세계에 재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단연 벼 다음으로 단일 작목으로 가장 중요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용하는 고추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이외에 다양한 소스류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추를 많이 먹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사진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녁에 회식을 할 때 회식 사진이고, 이 상을 보면 빨간색이 들어간 것은 전부 고춧가루가 함께 들어간 음식이고, 심지어 풋고추까지도 고추장에 찍어 먹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1년에 국민 한 사람당 건고추로 4kg 이상의 고추를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말할 수 있죠. No pepper, no Korean이라고요. 이런 고추는 재배 생육 기간 동안 다양한 병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고추 탄저병은 주로 열매의 병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수량 손실과 품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고추 탄저병의 주요 병원균은 콜레토트리쿰 에쿠테툼, 콜레토트리쿰 글로에오스포리오데스, 그리고 콜레토트리쿰 캡시사이 등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9%가 콜레토트리쿰 에쿠테툼이라고 동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매년 탄저병에 의한 피해 양은 약 1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주고 있고요. 탄저병은 우리나라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부, 태국, 인도 남부 등 몬순기후대의 모든 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병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2011년 우리나라 고추 포장을 찍은 건데요. 고추 탄저병은 때에 따라서 아예 붉은 가실 한 개도 수확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심하게 발병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병인 고추 탄저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저항성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병저항성 품종 육종 연구를 1996년부터 시작했고요. 그 첫 번째 스텝이 저항성 유전 자원을 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항성 유전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접종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그 이전에 보고된 마이크로 드라핑, 피닝, 하이 스프레잉, 마이크로 인젝션 등의 방법들을 철저하게 반복 실험을 해본 결과 대만에서 개발한 마이크로 인젝션 메소드가 가장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이크로 인젝션은 상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이나큘럼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접종 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크릴 박스에 상대 습도 100%로 해서 48시간 실링을 해둔 다음에 그 이후에 커버를 벗겨내고 14일 후에 저항성 이병성을 판가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수천 개의 고추 유전 자원을 수집하였고 우리나라 병원균으로 접종을 해본 결과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재배종 중에서 주요 재배종인 애뉴맨은 아예 저항성을 찾을 수 없었고 다만 남미에서 도입한 캡시쿰 바카툼이라는 근연종에서 아주 강한 저항성을 보이는 자원을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원을 개체별로 접종을 해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병이 많이 나는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들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결과적으로 2세대를 거치면서 병이 전혀 나지 않는 고도 저항성 자원을 선발해서 다음 6종 스텝에 이용하였습니다. 선발된 유전 자원을 우리나라 노지 포장과 인도네시아의 노지 포장에서 비교해 본 결과 기존의 품종들과 대비 노지에서도 탄저병 저항성이 고도로 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스텝은 이제 종간 교잡입니다. 우리가 재배종인 캡시쿰 애뉴맨은 저항성이 없었고 캡시쿰 바카툼에서 저항성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캡시쿰 바카툼의 저항성 유전자를 재배종인 캡시쿰 애뉴으로 도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종간 교잡이라는 데에는 종간 불화합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고추에서는 교배를 해본 결과 요 위에 3개 사진은 종내 교잡입니다. 종내 교잡을 했을 때 수분 후에 정상적인 배와 배유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2주 후에 보면 글로뷸라 스테이지의 배와 엔도스펌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종간 교잡을 할 경우에는 초기 세포 분열은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2주 후에 보면 배와 배유가 완전히 퇴화돼서 종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종강 장벽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피메일 페어런트인 캡시쿰 애늄을 100여 개를 써서 캡시쿰 바카툼과의 종간 화합성 분석을 해봤는데요. 100여 개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P26, SP51번 같은 일부 캡시쿰 애늄 부분화합성 계통을 선발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화합성 조합에서는 배 발달 단계가 하트 스테이지나 톨피도, 코틸레도노리 스테이지까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에서 이 시기에 배를 꺼내 기내에서 배양을 한 후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F1 종간잡종 식물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종간잡종 식물체의 불임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화분을 염색했을 때 이렇게 예쁘게 크기도 크고 예쁜 화분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잡종 식물체에서는 대부분의 꽃가루가 찌그러 쭉정이인 상태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종간 불화합성인 잡종 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종간 여교잡을 수행을 해서 BC1, F1 세대의 집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BC1, F1 분리 집단에 탄저병을 접종을 하였고요. 그 접종한 유전 분리 집단에서 유전 분석과 분자 표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BC1, F1 세대에서 저항성과 이병성의 분리비를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항성은 0, 그리고 이병성은 5로 봤을 때 저항성은 거의 0 수준이었고 이병성은 5 수준인 반면에 F1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분리 집단은 3대1, 15대1 이런 단순 분리비가 아니라 정규 분포 곡선과 비슷한 것으로 봐서 이 탄저병 저항성은 한두 개의 질적 유전이 아니라 다수의 저항성 유전자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QTL 매핑을 통해서 주동 유전자 연관된 마커를 개발하기 위해서 BC1, F2 집단에서 QTL 분석을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균을 콜로테트리쿰 에쿠테툼과 콜레토트리쿰 캡시사이 2개를 썼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주동 유전자가 존재함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 주동 유전자 부분의 파인 매핑을 통해서 메이저 저항성 유전자 아래에
마커들을 다수를 포진시켜서 그 안에서 분자표질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9번 크로모점과 12번 크로모점에 존재하는 주동 유전자와 연관된 캡스와 스카 마커를 개발해서 육종에 사용을 하였고요. 최근에 이들 마커는 HRM 마커로 SMP HRM 마커로 전환을 해서 아주 대량 분석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최도일 박 교수님 팀에서 네이처 지네틱스에 고추의 풀 지놈 시퀀스를 보고를 하신 이후에 이 풀 지놈 시퀀스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의 주동 유전자 근처에 어떤 유전자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바 12번 크로모점 주동 유전자 아래와 9번 크로모점 주동 유전자 아래에 다수의 병저항성 유전자로 알려진 MBLRR 도메인들의 유전자들을 확인을 하였고, 현재 이들 유전자들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실제 저항성에 관여하는지 클로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로 상용 F1 품종인데요. 저희가 애뇽과 바카툼을 배구제 등을 통해서 종강 교잡을 했고 BC1 F1에서 저항성이 도입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계속 백크로싱을 해나가는 BC2, BC3 쪽으로 가는 것과 BC1 F1에서 계속 셀핑을 해가면서 저항성 계통을 고정하는 이런 모든 방법을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백크로스 인트로그레션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2008년에 백크로스 인트로그레션 라인 중에 고도의 저항성을 보이는 다수의 개체들을 선발할 수 있었고, 이들의 저항성을 인공접종 2회의 인공접종과 내추럴 상태에서의 저항성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가 육종한 A65-1부터 10까지 10개의 계통은 아주 상당히 고도의 저항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계통들을 이용을 해서 다음 단계로 육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저항성 계통들은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하는 두 개의 주동 유전자 마커 19번 염색체와 12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개의 주동 유전자 연관 마커를 다 갖고 있었을 때 실제 병 접종을 했을 때도 저항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도의 저항성을 보이는 다수의 계통들을 선발을 하였고 이들 계통들을 모계나 부계로 이용을 해서 F1 품종을 작성하였습니다. 슬라이드는 F1 품종을 작성하는 모식도인데요. 우리가 육성한 저항성 BIL들과 실제 상업 육종에 사용하는 인브레드 라인들과의 교배를 통해서 그 F1에서 성능이 우수하면 바로 품종 육성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 포장해서 저희가 매년 200에서 300개의 새로운 F1 조합을 검정을 하였을 때 왼쪽에 실제 농가에서 재배되는 상용 품종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의 저항성 조합들도 상당히 원효덕 숙성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갔을 때도 우리가 선발한 조합들이 기존에 재배되는 F1 품종 대비 원효적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에 다수의 저항성 F1 조합 중에서 요 한 조합을 선발해서 품종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요게 저희들 육종 전시 포장에서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일반 품종과 요것이 저희가 개발한 저항성 F1 품종이 되겠습니다. 저항성 품종이라고 해서 완벽한 인묘는 아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병이 나지만 생육 후반기까지 위에 작은 고추도 저항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발된 저항성 F1 조합을 2013년에는 농가 필드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반 품종 한 주를 심고 저항성 품종을 한 주씩 심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항성 품종은 정말 고도로 저항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들의 수량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 품종의 수량 대비 저항성 품종의 수량이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 품종들을 2014년부터 계속 매년 포장해서 재배 시험을 해가는데요. 일반 품종은 농약을 치지 않았을 경우 생육 후반기에 반드시 탄저병이 이렇게 다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으나 우리 탄저병 저항성 품종은 건기의 CMV 등과 같은 바이러스 저항성도 강하고 탄저병 저항성도 강한 것을 재차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들 품종을 저희가 2015년에 AR 레전드, AR 지존이라는 품종으로 등록하고 농가에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2015년에 전국 주요 재배단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배한 결과 수량이나 착과성, 병저항성 모든 면에 있어서 기존 품종들 대비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국제종자박람회, 김제에서 열리는 국제종자박람회에 출품하여 AR 탄저박사, AR 칼라박사라는 품종이 고도로 탄저병 저항성을 보이면서도 다른 원예적 특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도 전국적으로 AR 탄저박사라는 주 품종이 주산단지에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특히 고창에서는 2020년 고추 농사 종합 품평회에서 AR 탄저박사가 가장 좋은 품종임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R 탄저박사는 최근 들어서 농림식품부 품종대상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지난 금년에는 한국육종학회에서 월드그린 시드피아 육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소 없이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서머리를 보시면 육종을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으로 저항성 유전 자원을 선발해야 됐던 거고, 선발된 유전 자원이 재배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육종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종강교잡이라는 것을 수행을 했고요. 종강교잡 후대에서 저항성과 이병성을 DNA 수준에서 구분할 수 있는 분자 표지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선발을 해오고 있으며, 농가에 보급하는 F1 품종을 상업용 F1 품종을 개발해서 실제 지금 현재 농가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고추 탄저병 저항성 품종 개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